저는 그날 제가 사줬던 차를 따라갔습니다. 아내가 타고 간 그 차가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걸 봤을 때 저는 그냥 돌아섰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전부 정지시켰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겨주신 회사, 그 회사에서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줬던 사람. 그 사람과 결혼했고 그 사람을 새벽에 내쫓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기일 다음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제가 먼저 부탁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유진이라는 이름의 봄과 겨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내가 32 되던 해 늦가을이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거래처 회의 중이었다.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가방을 챙겼는지 인사는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울었는데 기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고마웠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작은 무역회사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리셨다. 직원 12명짜리 회사였지만 아버지의 자존심이자 유산이었다. 40년을 그 회사와 함께 늙으셨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나는 그 회사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아버지의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었을 때 오래된 볼펜과 명함과 낡은 다이어리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 다이어리를 꺼내 펼치자 아버지의 작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한참을 그 페이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덮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거래처 이름도 낯설었고 서류 하나 처리하는데도 직원들에게 물어봐야 했다. 민망함과 자괴감 사이 어딘가에서 매일 출근했다. 그때 유진이가 있었다. 유진이는 아버지 때부터 일하던 직원이었다. 격리와 총무를 함께 보는 사무직 직원이었는데 내가 뭘 물어봐도 귀찮은 기색 하나 없이 차근차근 설명해줬다. 계약서를 검토하는 방법, 거래처별 히스토리, 아버지가 특별히 신경 쓰던 거래처의 담당자 이름까지. 퇴근 후에도 모르는 게 생기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봤고 유진이는 어떤 시간이든 답장을 보내왔다. 사장님, 이건 작년 거래 내역인데요. 이 거래처는 원래 납기일에 예민하거든요. 그런 말 한마디가 그때 나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가라앉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느낌. 그렇게 가까워졌다. 유진이는 크게 욕심이 없어 보였다. 점심은 늘 회사 근처 백반집이었고 명품이나 고급 레스토랑 같은 걸 바라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아버지 얘기를 꺼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회사를 아끼셨는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말해줬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목이 메었다. 유진이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됐다. 결혼을 결심한 건 그 다음 해 봄이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작은 예식을 올리고 신혼집으로 들어갔다. 유진이가 웃으면서 부엌을 둘러보던 모습이 아직도 떠오른다. 생활비는 매달 500만 원을 줬다. 회사를 맡으면서 수입이 예전보다 나아졌고 아내가 불편하지 않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유진이는 처음에는 괜찮다며 사양했다. 그런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하자고 했다.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셨다고, 그게 내 방식이라고. 변화는 천천히 왔다. 처음에는 그냥 옷이 좀 생기는 것 같았다. 백화점 쇼핑백이 현관에 쌓였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결혼 전에는 여유가 없어서 못 샀겠지 싶었다. 다음엔 명품 가방이 생겼다. 생일 선물로 하나 사줬더니 그 다음 달엔 본인이 또 하나를 샀다. 또 그 다음 달엔 다른 브랜드 지갑. 신용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숫자가 달라져 있었지만 나는 별말을 하지 않았다. 작은 회사를 끌고 나가느라 예민해진 내가 쪼잔하게 구는 거 아닐까 싶어서. 어느 날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빠가 사장인데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아? 격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그런데 며칠 뒤 또 같은 얘기가 나왔다. 그 다음 주에도. 결국 차를 사줬다. 독일 브랜드 SUV였다. 유진이는 키를 받아들고 한박 웃음을 지었는데 그 웃음이 왠지 낯설었다. 결혼 전 백반집에서 웃던 얼굴과 같은 얼굴인데 어딘가 달랐다. 나는 그게 뭔지 한동안 모르고 살았다. 몇 달 전부터 유진이는 헬스클럽을 다니기 시작했다. 집 근처 꽤 비싼 곳이었다. 매일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의 매일 갔다.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갔다.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은 했다.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달라졌고 옷도 더 좋은 걸 입기 시작했다. 운동이 맞나 보다 싶었다. 그날은 주말이었다. 날씨가 좋아서 드라이브라도 가자고 했다. 나 오늘 헬스장 가기로 했어. 그냥 하루 쉬지? 아니, 오늘 꼭 가야 해. 트레이너 예약이 있거든. 차를 빼고 혼자 집 근처를 돌다가 그 헬스클럽 쪽으로 가게 됐다. 딱히 확인하러 간 건 아니었다. 정말로 그냥 지나치다가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유진이가 있었다. 남자 트레이너와 함께 레그프레스 머신 앞에 있었다. 트레이너가 유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허벅지 각도를 잡아주고 있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운동이라고 치기엔 둘 사이의 공기가 달랐다. 유진이가 웃으면서 뭔가를 말하자 트레이너도 웃었다. 낮게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다. 나는 뒤돌아 나왔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있었는데 다리가 멈추지 않았다. 주차장에 내려와 차 안에 앉았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지 않은 채로 그냥 앉아 있었다. 20분쯤 지났을까? 자동문이 열리며 둘이 나왔다. 유진이는 운동복을 입고 트레이너 팔을 잡고 있었다. 잠깐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서로 껴안았다. 오래 안았다.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그 포옹에 습관이 배어 있었다. 나는 시동을 걸지 않았다. 둘은 유진이 차 쪽으로 걸어갔다. 유진이가 운전석에 탔고 트레이너가 조수석에 탔다. 내가 사줬던 차였다. 어디로 가는지 알 것 같았다. 그래도 따라갔다. 어떤 감정인지 나도 잘 모르겠었다. 멍하면서 선명했다. 차는 도심 쪽으로 향했고 결국 고급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나는 입구 앞에 잠깐 멈췄다가 그냥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른다. 신호 하나하나가 다 길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됐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핸드폰을 꺼냈다. 유진이가 쓰고 있는 내 카드에 연결된 보조카드, 법인카드 추가분, 포인트 카드까지 전부 정지시켰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할 때 목소리가 얼마나 평온했는지 스스로도 이상했다. 그냥 잠깐 정지해달라고 했다. 담당자가 이유를 물었고 개인 사정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소파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도어록 소리가 났다. 유진이었다. 현관에 들어서다가 나를 보고 멈췄다. 앉았어? 나는 일어나서 말했다. 나가. 유진이의 표정이 굳었다. 뭔가 물으려다가 내 눈을 보고는 말을 삼켰다. 오빠. 나가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이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대로 나갔다. 문을 닫고 나서 나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후로 가장 많이 울었다. 오히려 그 생각이 더 많이 났다. 아버지 책상에 앉아서 낡은 다이어리를 펼치던 그 순간. 아버지의 필체. 40년 동안 이 회사를 지켜온 사람. 내가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잘할 수 있을까 두렵던 그 마음. 그 두려움 속에서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아줬던 사람이 유진이었다는 것.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법적인 절차는 조용히 마무리됐다. 회사는 여전히 돌아가고 직원들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일한다. 아버지의 다이어리는 내 서랍 안에 있다. 가끔 꺼내보지는 않지만 거기 있다는 걸 안다. 유진이가 변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처음부터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봤던 건지도. 아버지를 잃은 빈자리가 너무 컸던 탓에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자리에 채워넣고 싶었던 건 아닐까. 잘 모르겠다. 다만 이것 하나는 안다. 그날 밤 바닥에 앉아서 울었던 건 유진이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 아버지한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다는 것. 그 말들이 어디 갈 곳을 잃고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 봄은 매년 온다. 작년 봄도 왔었고 올해 봄도 왔다. 아버지 기일에 혼자 회사 건물 앞에 서서 한참 올려다봤다. 아버지가 40년을 드나들던 그 문. 이제는 내가 매일 드나드는 문.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다. 아직 다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에필로그.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말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털어놓고 나니까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끝까지 따라 들어가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돌아서셨을까요? 그리고 혹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판단 없이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가져올 예정입니다. 혼자 삼키고 있던 것들을 여기서 꺼내 놓으려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